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의 보좌를 통해서 대통령직 인수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임 정부로부터 업무를 청취하고 실무적인 자료를 받아서 새로운 정부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상의 규정은요,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수위원 24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인수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정부에서는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그 다음에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2003년 2월에 처음 제정돼서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를 도왔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당선과 동시에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바로 정부가 출범한 경우가 있었죠. 지금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을 갖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그 공약에 참여했던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새 정부 출범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공무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업무 브리핑을 받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당연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임 정부와 다른 자기들만의 국정 철학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뒀죠. 근데 그 조직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다양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차이를 조절하고 일사불란하게 전임 정부로부터 협조를 얻어가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정책을 만들도록 체계화한 거죠. 정책을 만들더라도 예산의 동원 가능성이라든가 기술적 동원 가능성, 그 다음에 행정 시스템이 작동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없으면 행정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화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줬던 국민들만의 정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정부다라는 차원에서 국민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한 것 같고요. 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그 저출산과 맞물려서 지방 소멸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지를 보여줘서 지역 간의 균형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코로나 대응 특별위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볼 수가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위축시켰던 지난 2년간의 코비드의 삶을 비춰볼 때 새 정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겠죠. 사실 그 인수위의 법상 존속 기간은 90일까지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이제 해산하는 한 60일 정도 내외의 그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향후 5년간의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그 로드맵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설정할 것인지 미래 청사진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국정 철학에서 특정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하면 그 정책 방향을
설정한 이유와 근거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